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장비가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지금부터 키보드의 종류와 윈도우에서 키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키보드가 풀사이즈 키보드죠. 좌측 부분에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고 중간 부분에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 끝쪽에는 키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뉴메릭 키패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이 부분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텐키리스 키보드가 있죠. 텐키리스 키보드는 우측에 키패드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 글씨를 쓰는 자판과 화살표 부분만 나와 있는 게 텐키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작은 사이즈도 있죠. 키를 최대한 조합을 해서 최대한 작게 만드는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키보드는 주로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최대한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더 작죠? 자, 그래서 이런 텐키리스 키보드의 경우에는 숫자 입력을 할 때 좀 불편하죠. 숫자 입력을 다 이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입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풀사이즈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측에 있는 키패드를 계산기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키보드의 접점 방식에 따라서 멤브레인 키보드와 기계식 키보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멤브레인 키보드죠.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가 별로 나지가 않죠. 내부에 있는 얇은 필름이 다른 한쪽에 눌려서 닿으면 전기가 통해져서 키가 눌려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키를 하나 빼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눌리게 돼 있죠. 이게 접점이 닿아서 전기가 통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멤브레인 키보드고요. 이 멤브레인 키보드와 비슷한 게 펜타그래프가 또 있죠. 이거는 주로 노트북에 연결되는 방식인데 안쪽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반발력으로 키를 누르고 올라오게끔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형식의 키보드는 두께가 얇아서 노트북에 많이 쓰이게 되죠. 이 멤브레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은 키보드도 있고 저렴한 키보드도 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멤브레인 키보드인데요. 이렇게 필름이 눌려서 키값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키가 높이가 굉장히 낮죠. 자, 보시면 굉장히 높이가 낮아서 얇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이핑을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키보드가 되겠죠. 이 키가 높게 되면 타이핑할 때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 키보드가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목도 꺾임이 덜하기 때문에 덜 피로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기계식 키보드가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높죠. 자,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좀 꺾이는 그런 문제는 있는 대신에 키를 눌렀을 때 소리가 아주 좋죠. 그리고 키를 눌렀을 때 눌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 키보드만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손목이 많이 꺾이죠.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경우에는 청축, 갈축, 흑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키보드가 적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키를 빼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것은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눌려서 소리가 나는데 적축이 제일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흑축, 갈축, 청축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 대신 기계식 키보드에서 소음이 적은 적축과 흑축의 경우에는 키를 눌렀을 때 키감이 눌렸을 때 느낌이 별로 나지가 않죠. 처음과 끝에 눌리는 반발력이 동일합니다. 그 대신 소음이 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타이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청축 키보드인데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청축은 소리가 굉장히 크죠. 눌러볼게요. 자, 소리가 그 대신 굉장히 경쾌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눌리는 구분감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가 눌렸는지 손 감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죠. 혼자서 사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쓰실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 키보드 감이 좋아서 이 청축만 또 쓰시는 분이 계시죠. 자, 그 다음은 키보드가 고장이 났다거나 갑자기 키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키보드 없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키보드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터치 키보드 버튼인데요. 이게 없으신 분은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키보드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키보드가 없더라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하드웨어 키보드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키보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보드가 꼭 컴퓨터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탭을 이용을 하는데요.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있죠. 자,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하드웨어 키보드라고 있죠. 이 하드웨어 키보드가 외부의 키보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 안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크린 키보드 표시라고 나오죠. 자, 하드웨어 키보드를 연결을 할 때도 이 스크린 키보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드웨어 키보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키보드를 가져와 왔습니다.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일반적인 저렴한 키보드들은 단자가 전부 이렇게 USB-A 단자를 이용을 하죠. 스마트폰의 경우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간에 연결 어댑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키보드는 USB-C 단자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자 모양이 다를 때는 중간에 어댑터가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어댑터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 들어가서 일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하드웨어 키보드라고 해서 USB 키보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자 메시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죠? 네, 여기 있는 백스페이스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스페이스 적용되고 키패드 숫자도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키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마우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가 무선일 경우죠. 요즘은 이렇게 무선 키보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무선 키보드일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쪽으로 가셔서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블루투스 있죠?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들어가 보시면 내 무선 기기가 지금 여기에 떠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떴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선택을 해서 연결이 되면 무선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블루투스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무선 키보드를 한번 껐다가 키시면 바로 잡혀요. 그러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되죠. 자, 이렇게 등록이 되시면 메시지 앱을 비롯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 어디든지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탭이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탭을 이용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화면에서 터치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외부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중앙 부분에 자판이 나오게 되죠. 이 자판 부분에 보시면 F자에 보면 약간 돌기가 올라와 있죠. 자, 손가락을 위치시킬 때 왼손에 검지를 돌기에 위치시키고 오른손은 반대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G와 H는 오른손으로 H, 왼손으로 G를 누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할 때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러면 항상 TY, GH, BN은 비어있게 되겠죠. 이 키는 전부 좌우측선의 검지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손가락의 배치가 되겠어요.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바는 엄지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게 되겠죠.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자, 이때 커서를 중앙에 둬볼게요. 텍스트를 지우실 때 딜리트와 백스페이스가 있죠. 이 딜리트 키는 파일을 지울 때 또는 텍스트를 지울 때 지우는 것은 전부 이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지울 때 딜리트를 누르시면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면서 앞으로 오죠. 그 다음 백스페이스는 앞쪽을 지워줍니다. 앞쪽을 지우죠. 차이점이죠. 자, 딜리트와 백스페이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딜리트는 뒤쪽을 지우고 백스페이스는 앞쪽을 지우고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도 여기 있는 딜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키가 있죠. 이 윈도우 키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이 윈도우 키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윈도우 키와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 조합 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쉬프트 키가 있죠. 이 쉬프트 키는 한글 입력을 할 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대소 문자를 쓸 때 이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되겠죠. 자, 한영 전환부터 해볼까요? 자, 키보드 스페이스 옆에 보시면 한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키가 한글, 영어 전환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영어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쉬프트를 누르고 영문을 입력하게 되면 전부 대문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영문일 경우에는 앞 글자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때는 소문자로 쓰다가 필요할 때만 대문자로 쓰는데 전부 대문자로 써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아예 쉬프트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캡스락 기능이죠. 이 캡스락을 눌러놓게 되면 이제부터 쓰여지는 모든 글씨는 대문자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소문자를 쓸 때는 쉬프트 누르고 치시면 이렇게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캡스락을 눌러서 다시 끄면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키보드라 이 캡스락을 눌러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1, 2만 원 이상 되는 키보드는 여기는 넘락과 캡스락을 누르시면 이 키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키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이 위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넘락 누르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캡스락 눌러도 들어오게 되죠. 이 캡스락이나 넘락이 눌려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끔 숫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넘락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넘락을 끄면 숫자를 입력을 해도 숫자가 들어가지 않고 화살표만 적용이 됩니다. 이 숫자 위에 보면 화살표도 같이 써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때는 넘락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넘락을 켜고 이용을 하시면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가끔 숫자 패드에서 키가 입력이 안 돼서 당황하시는데 항상 넘락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화면을 캡처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만 누르시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림판을 열어서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림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림판이 바로 나오죠? 엔터 칠게요.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마우스가 없어도 키보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다 작업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해볼게요. 프린트 스크린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림판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일 때 단축키 뭐죠? 컨트롤 V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캡처한 바탕화면을 바로 붙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쉬프트의 기능은 위쪽에 위치해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할 때 겹쳐있는 기호 중에 위에 걸 선택을 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그냥 누르면 1이라고 들어가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누르면 느낌표가 들어가게 되죠.
그 옆에 있는 2 위에 골뱅이, 3 위에 샵, 4 위에 달러 전부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물결 표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에 있는 것을 Shift로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홈과 엔드 버튼이죠. 홈을 누르게 되면 지금 문서를 입력하고 있을 때 제일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엔드를 누르면 제일 뒤로 가게 되겠죠. 만약 워드 프로세서로 여러 페이지를 작업을 할 경우에 그때는 페이지 업다운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업다운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페이지 업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업다운과 홈 엔드를 이용을 해서 커서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위에 있는 기능 키죠. 이 기능 키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하는 단축키를 누를 필요 없이 이 기능 키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 키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F2 키를 이용을 하면 바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자,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때는 폴더를 한번 선택하고 또 한번 선택을 해서 잠시 기다리면 제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귀찮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해서 긁어주시고 F2 키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파일이나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리한 윈도우 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키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누르면 닫히죠.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S를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뿐만이 아니고요. 웹까지 전부 검색을 해줘요. 윈도우 S를 눌러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윈도우 S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요즘 등산들 많이 다니시니까 등산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등산 관련 파일이나 폴더 또는 인터넷 전부 검색을 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웹브라우저 실행하고 또 열어서 검색하고 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 S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를 쓰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축키죠. 컨트롤 C, 컨트롤 V죠. 자, 복사와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붙여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주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이렇게 텍스트 입력할 때 뿐만이 아니고 파일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복사를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복사본이라고 나오죠. 파일명은 똑같은데 뒤쪽에 복사본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파일, 폴더, 텍스트 상관없이 전부 복사해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된다고 했죠. 꼭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휴지통에 버릴 필요 없이 딜리트 키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복사한 거 말고 그 전에 복사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가서 다시 복사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클립보드에 복사됐던 게 그대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붙여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V를 누르세요. 그러면 제가 복사했던 것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복사했던 걸 다시 붙이고자 할 때는 또 복사하지 마시고요. 클립보드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컴퓨터가 켜 있을 때만 해당하겠죠. 컴퓨터가 재시동되거나 하면 클립보드에 저장돼 있던 건 전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 더블 클릭하시는데 그것도 그럴 필요 없죠. 선택만 돼 있으면 키보드에 엔터키 치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파일이든 마찬가지죠. 엔터만 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이 파일 탐색기죠. 이 파일 탐색기도 마우스로 누를 필요 없이 단축키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E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 탐색기 실행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선택할 때 이용하는 컨트롤 A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그 문서의 내용을 전부 선택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쭉 긋습니다. 자, 이럴 필요가 없이 단축키로 컨트롤 A 해주시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윈도우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축키가 되겠어요. 자, 이런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선택할 필요 없이 컨트롤 A만 누르게 되면 전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뭐 포토샵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그래픽 프로그램 어떤 걸 이용을 하셔도 컨트롤 A를 누르면 나와 있는 것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 키죠.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한자를 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텍스트를 일단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한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한자로 변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키보드 종류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도 본인 성향에 잘 맞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본 단축키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컴퓨터 사용을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도와주게 되겠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빠질 수 없는 필수 장비가 키보드와 마우스죠. 지금부터 마우스의 종류, 사용 및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의 종류는 이런 유선 마우스와 그 다음 무선 마우스 두 가지가 있죠.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마우스 이용을 하실 때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걸려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무선 마우스는 선이 없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선 마우스에는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무선 마우스와 이렇게 자체적인 동글을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무선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동글은 좀 더 안정적이고 신호가 끊어짐이 없이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로 이렇게 동글을 이용하는 무선 마우스는 로지텍 마우스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유선 마우스는 다른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USB 선만 연결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무선 마우스는 연결을 하려면 블루투스를 잡거나 또는 자체적인 동굴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그렇죠.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노트북 같은 데 연결하기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타블렛이라는 게 있죠. 디지타이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타블렛은 이렇게 펜이 같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펜으로 마우스하고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 타블렛, 즉 디지타이저는 터치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컴퓨터 화면과 동일한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를 여기에 뒀다가 우측으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손이 직접 가야 되겠죠. 자, 마우스는 그럴 필요 없죠. 마우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이 디지타이저는 항상 모니터 화면과 똑같은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는 위치에 직접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포토샵 같은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죠. 처음에는 숙달이 안 되면 좀 불편한데요. 숙달이 되게 되면 마치 종이에 직접 그리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드는 곳이 와콤이라는 회사밖에 없어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서 몇만 원의 가격으로도 필요하신 분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을 이용을 하면 클릭은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나와 있어요. 이 버튼으로 클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디지타이저 타블렛이 되겠어요. 그 다음 유선 마우스일 경우에는 USB 케이블만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런 무선 마우스일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이 블루투스는 하단 작업 표시줄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숨겨진 아이콘 표시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루투스 버튼이 나오죠. 이 블루투스 장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인 동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동글을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 대신 아무래도 이 마우스와 이 동글 사이에 뭔가 막혀 있으면 연결이 조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USB 연결하는 동글은 컴퓨터의 앞쪽이나 위쪽에 꼽아 주셔야 제대로 연결을 하고 끊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이 있으면 동글을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동글이 없으신 분이 있죠. 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거의 99%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가 나오지 않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블루투스 장치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동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글 저는 다이소에서 3,000원에 주고 사왔어요. 인터넷에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배송비가 더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마트 같은 데 가도 있고요. 컴퓨터 용품 취급하는 데 가면 거의 다 있어요. 이 동글만 꽂아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무선 스피커,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이렇게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이 블루투스 동글은 하나쯤은 설치를 해두시면 사용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이렇게 블루투스 동글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 동글을 그냥 USB 단자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블루투스 장치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버튼 누르시면 블루투스 장치 표시라고 나오죠. 자, 장치 표시할게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양하게 나오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장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바이스 추가라고 나오게 되고요. 블루투스라고 해서 마우스, 키보드, 펜, 오디오, 기타 유형,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라고 나오고 지금 계속 검색을 해주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뜨게 됩니다. 자, 혹시 뜨지 않을 경우에는 연결할 블루투스의 장치를 껐다가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이 돼요. 그것만 누르면 바로 연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결 버튼 누르면 연결이 되겠죠. 블루투스 연결 복잡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만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 같은 경우인데요. 자, 키보드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187990이라고 치시면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 버튼 누르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장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블루투스 마우스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과 마우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마우스라고 하면 PC하고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스마트폰에도 전부 연결할 수 있죠. 자, 지금 저는 탭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시기가 화면이 큰 게 낫기 때문에 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마우스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죠. 스마트폰에는 전부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터치하세요. 그러면 위쪽에 블루투스라고 나오죠. 자, 이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전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쓰는 마우스가 여기 나왔네요.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등록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죠.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바로 뜰 거예요. 이러면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서 마우스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마우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스크롤 휠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스크롤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스크롤이 돼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PC에서 마우스 쓰듯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커서 크기라든지 움직임의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여기 일반이라고 있죠? 일반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마우스 및 트랙패드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포인터 속도라든지 휠 스크릴 속도 전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 포인터 속도를 나에게 알맞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휠 스크롤 속도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크기와 색상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누르고 들어가시면 포인터 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인터 크기 조절을 하시면 사이즈도 전부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색상도 바꿔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걸로 선택하면 자, 이렇게 포인터 색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앱들을 실행을 할 때도 그냥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스마트폰은 터치해서 열게 되기 때문에 PC와는 다르게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손으로 터치하지 않으셔도 마우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사진 같은 거 리터칭을 스마트폰에서도 요즘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누르고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연필 버튼 나오죠?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마우스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손가락은 넓이가 넓어서 터치하면 둔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컬러 보정이라든지 뭐 밝기 조절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 노출 조절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전부 이용하니까 마치 컴퓨터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자, 이 방식은 키보드와 같이 쓸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 연결을 하려면 유선일 경우에는 연결하기가 곤란하죠. 어차피 스마트폰에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선일 경우에는 두 가지 동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도 무선 키보드 있을 경우는 똑같이 등록하시면 마우스와 똑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선일 경우죠. 자, 유선일 경우에는 유선 마우스를 키보드에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의 단자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위한 중간 어댑터가 있어야겠죠. USB-A 단자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C 단자 중간 어댑터를 다이소나 또는 마트 같은 데서 구입을 해서 연결해서 꽂으시면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유선은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우스의 기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 버튼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가 있죠. 좌측과 우측 버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측 버튼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보시기가 쉽지만 이런 마우스일 경우에는 따로 구분이 돼 있지가 않죠. 그래도 눌리는 건 똑같이 눌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윗면 케이스가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탄력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겠고요. 이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 휠이 되겠죠. 이 휠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휠을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휠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휠을 누르고 손을 띱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휠을 누른 그 위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페이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줄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측으로 그냥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우측으로 나오고 웹페이지가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 좌측으로 화살표 나오게 하면 반대로 움직이고요. 위, 아래로 놓으면 아래쪽으로 자동 스크롤이 되게 되겠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도 중간에 있는 휠을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서 좌우 상하로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취소하려면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은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뒤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죠.
자, 그런데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 이 마우스 좌측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우스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버튼 두 개는 전부 있어요. 자, 이 마우스도 여기에 버튼 두 개가 있죠. 예, 그 다음 이 마우스도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이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버튼이 되겠어요. 이 버튼들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걸 누르면 앞으로 넘어가죠. 웹브라우저에 있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버튼만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죠. 전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PC를 이용을 하실 때 기능상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거의 그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우측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중간에도 누르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중간 누르면 또 나옵니다. 거기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부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시는 기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웹페이지에서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뭐 있죠? 기기로 전송이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웹페이지를 TV라든지 전화기 이런 것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을 할 수 있죠. 이 QR코드를 생성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이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일일이 페이지 주소 쓰시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거의 다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설정과 새 폴더 기능이 있죠. 새 폴더는 폴더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은 내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해상도라든지 크기 변경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죠. 자, 보통 화면에 있는 이런 폴더나 파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 해상도를 낮추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상도를 낮추시는 것보다는 해상도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크기를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폴더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지만 자, 여기서 175%로 확대하면 크기가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무리도 가지 않고 훨씬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휠이 붙어 있죠. 자, 이런 휠들은 좌우로 움직이는 휠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붙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좌우 휠도 있으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자, 여기 있는 좌우 휠을 이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마우스 기능이 많으면 좀 더 사용이 편리하죠. 그 대신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마우스에는 이런 기능이 많지가 않고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자, 보통 이 마우스에는 좌우측 버튼, 스크롤 이렇게만 있는 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뒤 버튼 붙은 게 있고요. 마우스 버튼들이 좀 더 늘어나서 기능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겠죠. 마우스는 본인에게 맞는 걸 잘 골라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마우스 이용할 때 손목이 아무래도 꺾이는 상태가 되죠. 자,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가 돼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건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쓰죠? 자, 아래에 손목 받침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불편해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책상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받침대를 따로 하나 구입을 해서 쓰시면 좋은데요. 그게 가격이 또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나 사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재봉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시침할 때 여기에 이렇게 바늘 꽂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꽂아서 쓰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손목 받침대로 쓰는 거죠. 자, 제가 이거 쓴 지가 오래돼서 조금 지저분한데요. 자, 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정말 편합니다. 자, 아래쪽에 손목 받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꼭 그 위치에서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손에 아예 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손목에도 무리가 훨씬 덜 가고요. 이용해 보시면 이걸 왜 지금 썼나 싶으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1,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꼭 뭐 다이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에 연결하는 외부 장치 중에 없으면 불편한 장비가 스피커죠. 스피커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의 스피커와 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리를 들으려면 스피커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제가 스피커를 두 종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두 종류의 스피커 모두 와이파이와 오디오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오디오 케이블 연결은 이렇게 단자 모양으로 나와 있죠. 3.5인치 단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단자를 스피커에 있는 입력 단자에 꽂아주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PC에 스피커 모양이 있는 곳에 꽂아주시면 되겠죠. PC에 있는 스피커 모양은 연두색 단자죠. 컴퓨터의 앞 또는 위 또는 뒷면에 이렇게 연두색 단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것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없죠. 블루투스만 나와 있고 단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또 단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도 되겠죠. 자, 보시면 USB 케이블이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는 USB 케이블이 있죠. 자, 그러면 USB로 스피커를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보통 스피커에 연결하는 USB 케이블은 이런 모양의 단자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단자 모양 USB를 스피커에 그대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고 이 뒷부분은 컴퓨터의 USB-A 단자에 꽂아주시면 되겠죠. 컴퓨터에 연결하는 USB 단자는 USB 2.0, 3.0, 3.1 상관없이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면 USB 단자가 있죠. 그런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이죠. 단자 모양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 경우는 이런 USB-C 단자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여기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자 모양이 USB 2.0과 3.0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전 단자나 또는 이런 USB-C 단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피커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단자 모양에 맞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99%는 전부 이런 USB-A 타입일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겠죠? 이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경우에 내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작업 표시줄에 숨겨진 버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의 블루투스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데스크탑은 없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블루투스 장치를 데스크탑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이 블루투스 동굴이 있죠. 이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이런 무선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가격도 2, 3천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하나 설치하시면 훨씬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USB 단자 있는데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 대신 뒷면에 꼽는 것보다는 신호 연결 때문에 앞쪽이나 컴퓨터의 위쪽에 꽂아주시는 게 장비와 연결성 면에서 훨씬 좋겠죠. 이 블루투스는 거리 신호도 짧고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거나 그러면 신호가 잘 뚫리지가 않고 연결이 자주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쪽이나 위에 꽂아주도록 하세요. 이 동굴을 컴퓨터 USB-A 단자에 그대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블루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 표시라고 누르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에 더하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추가라고 나오죠. 여기서 블루투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비들을 찾게 돼요. 자, 이때 블루투스 기기를 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바로 떴네요. 그죠? 자, 이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바로 연결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설치 중이라고 나오죠?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창은 닫으면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피커 모양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연결한 스피커로 바꿔주셔야죠. 여기 지금 연결한 스피커 보이시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자,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블루투스 장비들이나 스피커를 연결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볼륨 버튼을 이용을 하면 컴퓨터의 볼륨과 같이 연동이 됩니다.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볼게요. 자, 소리 줄이고 소리 키우고 어때요? 그대로 적용이 되죠? 윈도우에서 직접 조절하지 않아도 스피커가 연결돼 있으면 스피커에 있는 볼륨 조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 볼륨까지 같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운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 설정, 볼륨 믹서, 공간 음향, 소리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볼륨 믹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장치, 즉 스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스피커를 고를 수가 있겠죠. 저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많아서 스피커 종류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사운드 있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나오는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 사운드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실행해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사운드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유튜브 같은 건 여기 안 나오겠죠. 유튜브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웹에 접속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실행된 프로그램들의 사운드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볼륨 믹서고요. 자, 그 다음 공간 음향이죠. 이 공간 음향은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을 이용을 할 때 쓰게 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음향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원래 이 DTS라든지 돌비 이런 것들은 이런 사운드 재생 방식을 개발한 곳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설치를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헤드폰용으로 소닉이라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셨을 때 훨씬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많이 쓰시고 데스크탑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꼭 켜고 이용하세요. 완전히 달라진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극장 같은 데 가시면 돌비 사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컴퓨터에서도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이 돌비 SX를 선택을 하게 되면 돌비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돌비 사운드를 설치해서 헤드폰으로 감상을 하시게 되면 소리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 대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공간 음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라고 있죠? 소리 들어가 봅니다. 이 소리에 들어가게 되면 재생, 녹음, 소리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재생은 소리를 재생할 장치를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여기서 직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여기 나오고 있죠. 기본 장치로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스피커로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걸로 나와요. 그럴 때는 기본 장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장치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혹시나 컴퓨터에서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실 때는 꼭 여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기본 장치로 잡혀 있는지. 자, 그 다음은 녹음이죠. 녹음은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 마이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인풋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녹음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죠.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 기본값 소리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경고 메시지라든지 기본음, 메모리가 부족할 때 나는 소리라든지 배터리 부족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이건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출력 장치 선택도 나오죠. 자, 혹시 여기서 선택이 잘 안 될 경우 좀 전과 같이 작업 표시되어 있는 스피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소리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스터 볼륨이 나오죠. 마스터 볼륨은 전체적인 볼륨의 기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 크기가 소리가 나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는다거나 너무 작게 들린다거나 할 때는 사운드 장치 관리에 가셔서 출력 장치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스피커 있죠. 지금 연결된 스피커 선택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라고 나오죠. 테스트 해볼게요. 자, 스테레오일 경우 좌측과 우측에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자, 이 소리가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뭔가 스피커에 문제가 있거나 드라이버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아래쪽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마이크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을 하셨을 때 이렇게 볼륨 슬라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시가 나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이 된 게 아니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것들 많이 쓰시죠. 또는 구즈넥 마이크도 쓰시는데 이거는 다이소나 또는 마트 같은 데 가면 3,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이크도 하나 설치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화상통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 마이크를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 단자에 꼽아 주시기만 하면 마이크는 바로 실행이 됩니다. 드라이버 같은 거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 부분에 해당 마이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마이크를 선택해서 컴퓨터에 녹음을 한다든지 또는 화상통신을 할 때 이용을 하거나 음성통신 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가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마이크 테스트 하세요 부분에 소리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고급 사운드 옵션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사운드에 대해서 다양한 고급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고급 사운드 옵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앱 볼륨 및 장치 기본 설정이라고 나오죠. 마스터 볼륨을 조절해서 모든 사운드 변경한다고 하죠. 특정 앱 시스템 사운드 볼륨을 마스터 볼륨의 100분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마스터 볼륨을 이렇게 50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때 시스템 소리를 100으로 지정하면 시스템 소리가 제일 커도 마스터 볼륨의 50%까지만 나는 거죠. 이 마스터 볼륨에서 지정한 구간을 100으로 잡아서 여기서 그 설정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볼륨을 좀 올려놓으면 시스템 소리의 100% 소리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낮추면 시스템 소리의 100%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앱 볼륨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시스템 소리 나오는데 이 시스템 소리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노이즈 캔슬링 엔진이라고 있죠. 이것은 컴퓨터마다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실행된 앱들의 사운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행된 앱들마다 듣는 스피커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스피커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나는 이 앱에서 나는 소리는 이 스피커로 듣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하는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로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다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시스템 소리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기본값으로만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나 사운드에 관련된 설정이 모두 끝나셨으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www.fxsound.com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fxsound라는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원래 비용을 한 5만 원 정도를 들여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앱이었는데 기부 형식으로 얼마 전에 풀리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상의 제약도 없이 예전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던 사운드와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에 연결된 헤드폰, 이어폰 또는 스피커가 가격대가 높을수록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가의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 쓰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듣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용하시는 거 좋은 사운드로 듣는 게 좋겠죠. 꼭 설치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fxsound.com 들어옵니다. 이 주소는 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내려오시면 다운로드 FX Free for Windows라고 나와 있죠.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다 끝났네요. 여기 누르셔서 폴더 열기 하신 다음 다운로드한 파일 바깥에다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윈도우에 설치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하죠. 자, 설치가 다 끝나면 이렇게 바로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누르셔서 연결된 스피커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제너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설정이고요. 여기 있는 제너럴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무비, TV, 뮤직, 보이스, 게이밍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최적화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뮤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숨김 버튼 보이죠? 이 숨김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에 사운드 FX가 지금 실행이 돼 있죠. 자, 이 창을 닫아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숨김 버튼 열고요. 여기서 보시면 FX 사운드가 나와 있죠. 지금 창을 닫았지만 FX 사운드가 꺼진 건 아닙니다.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끄다라고 돼 있죠. 열려있는 이라고 돼 있죠. 자, 끄다를 해야 완전히 꺼지는 거고요. 아까와 같이 X를 눌렀을 때 닫히는 거는 창만 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설정 선택하면 지금 뮤직 선택한 것도 그대로 나오고요. 재생 장치 선택하면 연결된 스피커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우측에서 스피커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FX 사운드 스피커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FX 사운드에서 설정한 것은 소리를 내보낼 스피커고요. 컴퓨터에서 소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중간 단계가 지금 FX 사운드 스피커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여기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FX 사운드에서 스피커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연결한 스피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FX 사운드 스피커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 사운드에서는 뭘로 선택하죠? 여기서는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소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소리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끄고 해볼게요. 자, 다시 FX 사운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켜다가 돼 있죠. 아까는 끄다라고 나와 있었죠. 지금은 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은 특히나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연결을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추가가 되고 좋은 장비 쓸수록 효과는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팅된 상태에서 최선의 음질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설치해서 이용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피커와 사운드,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과 사용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